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20대 절반 비혼, 무자녀, 동의. 네, 대책은, 네, 20대 절반이 그 비혼을 진행하고 있다. 비혼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은 20대 절반이 비혼, 네, 비혼 동거 무자녀에 동의한다. 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20대 절반이 비혼 동거 무자녀에 이제 동의하고 있는 정황. 그리고 이 저출산이 계속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저출산 예산을 계속 높여가도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에 대한 이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로 인해서 각종 이제 사회 문제가 터지게 될 겁니다. 뭐 지금부터 대학들이 폐교하는 대학들이 이제 늘게 되고, 제가 진짜 지방에 이렇게 대학들에 가보면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막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네, 그래서 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한 10분씩 막 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가도 비상이고 또 학교 폐교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 인구 절벽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7 인구가 출산율이 1.57일 때 이 쇼크다 해가지고 장관직을 신설합니다. 이 이민청 장관직을 신설해가지고 이 문제를 대책을 세우는데 한국은 지금 0.8대로 뭐 7대로 내려가니 막 이러고 있는데도 지금 대책을 못 세우고 있어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 네,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아주 이제 심각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정황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이 육아를 우리나라 세종시는 또 출산율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육아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부모들의 경제적 안정성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배당금이라는 그 제도, 네, 국민 배당금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된 경제성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육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이 프랑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시스템만 있어도 우리가 출산율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금 출산율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이 출산된 자녀들이 20년이 지나야지 이제 사회생활을 할 텐데 이 20년 동안의 이 공백기를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라를 걱정하는 공무원들과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제가 요즘에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맞서서 싸웠던 그러한 뉴스 보도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진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계절 근로자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을 막 들여오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어 능력을 강조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어를 세계로 보급하기 위해서 IELTS 시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치르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또 다양한 영어 시험을 인정하는 거예요. 토플, 뭐 토익, IELTS 뭐 다양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이나 이 공무원들이.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뭔가 구멍을 만들어 놓고 비자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결국에는 이 구멍을 통해서 비자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계속 다룰 텐데 뭐 신남방 정책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신북방 정책이다 해서 20여 거의 한 20여 개 국가의 이 비자를 대도시 비자들을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외국인들의 한국어 능력을 검증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외쳐도 듣질 않아요. 공무원들이. 예? 그래서 제가 뭐 탄원서도 많이 보내보고 한국어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문제가 많이 터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어를 보급하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한국의 문화 그리고 역사를 함께 가르침으로써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에 보세요. 네? 뭐 영주권 자녀들에게 그냥 쉽게 국적을 준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자를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그 행정사들이 있어요. 행정사들. 그 행정사들이 또 전관, 현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출입국 공무원 출신, 또 영사 출신, 이게 전관, 현관 유착 비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구석구석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 교육을 강조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사회 통합을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이익에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이 지금. 정당도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면 뭔가 사심이 있는 사람들이 정당 개혁을 막아버리고 또 이 방향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이익 때문에, 사익 때문에. 그래 이게 참 안타까운 세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정말 바른 사람들이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못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중에도 의로운 분들이 계시고 또 뭐 정관, 현관들이 의로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의로운 분들의 목소리가 나올 거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국민 배당금제라든지 또는 18세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네, 그래서 한 명당 육아비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2100년에는 인구가 무려 절반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2천만 대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2300년이 되면은 대한민국 소멸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 게 가장 좋아요. 차선책은 뭐냐? 미국처럼 다인종, 그 다음에 다문화, 그리고 다민족으로 가는 거예요. 대신 중요한 게 확실한 정체성, 대한민국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이 부패되면은 저처럼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한국어 교육이 뭐가 중요해 하면서 그냥 빨리 비자를 줘가지고 비자 비리를 저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제가 그 영상을 많이 다뤘죠. 정식으로 학생들이 공부해서 한국에 가게 해야 한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그냥 2주 만에 막 비자를 막 줘버리는 그러한 직접 비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SBS하고 함께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정책 대학원 유튜브 대학원 시간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